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매일 평균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한 데 반하여 그제인 일요일부터 확진자 증가율이 처음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며 어제는 26,641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정점에 서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58만 6,941명, 사망자 수는 2만 3,64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확진자 수가 거의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파우치 박사의 해임을 암시하는 Fire Fauci라는 해시태그를 리트윗했고 곧바로 이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전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했더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호간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파우치 박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참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를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진화하기에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로 보여지며 여전히 파우치 박사의 거취는 확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단임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대학 등록금 등의 이슈에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단단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강 구도를 이루던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8일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지 선언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의 주지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은 그제부터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오모 지사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제재 해제나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나는 주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각 주의 제재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공고사항이지 실제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스다코다의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사우스다코다 주 전역에 걸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져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주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엠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임상실험 지원자에게 투약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2,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육류 가공회사의 종업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에 따라 가동을 멈추고 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곧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품귀 현상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류 공급은 거의 초대형 가공회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 큰 공장만 문을 닫아도 바로 육류 공급이 감소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12곳의 대형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냉동 창고에 보관된 냉동육이 출하되고 있어 아직은 품귀나 가격 폭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공장 4-5개가 2주일 정도 문을 닫는다면 앞으로 육류 품귀 현상과 함께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6피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거리두기로는 감염 예방에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DC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최대 13피트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환자실의 바닥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가 의료요원의 신발 바닥에 묻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다시 꺼내 읽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알제리의 해변 도시 오랑에서 페스트가 창궐하여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평온하던 오랑에 갑자기 닥쳐온 재앙은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주인공인 지식인 타르는 페스트에 굴복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조직하여 페스트와 싸우게 됩니다. 의사 리우의 도움을 받으며 싸움을 계속하던 타르는 숨지게 되지만 결국 오랑 시민들은 페스트를 극복하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은 페스트가 나치 독일의 파리 점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해 생각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페스트의 과공할 위력에 꽤 놀랐던 것 같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는 당시 서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의료과학의 발달로 더 이상 페스트와 같은 파괴적 전염병은 없으리라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번에 그 책을 다시 읽어보니 8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소설이 그려내는 모습과 현재의 상황에 꽤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력한 정부,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극도의 개인주의에 지배되는 사람, 이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람, 용감히 페스트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타르와 리우의 처절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페스트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연대 덕에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과 자연의 힘이 이 비극의 막을 내리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재앙도 거의 정점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이 시련도 끝을 보일 것 같습니다. 까미가 한 말입니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4월 14일 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